피곤해 보여, 나이 들어 보여, 칙칙해 보여 라는 말을 들으시나요? 눈 밑에 과도하게 지방이 쌓여서 돌출되면 다크서클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판단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이것 하시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눈가 피부는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노화나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가 빨리 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눈꺼풀에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안화 경막이 약해지면서 피부 아래 지방까지 함께 처져서 눈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눈밑 꺼짐, 다크서클을 동반해서 피곤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다크서클은 왜 생기는지, 눈밑 밝음으로 거듭나서 환한 인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크서클이 생기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바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눈물 고랑 부분이 꺼진 경우가 있고요. 볼륨이 많아서 눈 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경우, 또 피부 자체가 어둡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눈 밑에 피부가 늘어진 경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 중에서 피부 착색의 경우에는 피부과적인 시술이나 레이저 등으로 피부 톤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원인들은 수술적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을 바로 고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로 피부 자체의 색소 침착, 즉 피부 톤을 개선시킬 수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이유들 중에서 첫 번째, 눈물 고랑 부분에 꺼짐이 있거나 눈 밑에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러나 지방으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 눈밑 지방이 나온 상태라면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쌍꺼풀도 절개와 비절개가 있듯이 눈밑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개에 해당하는 수술이 하안검 수술이고, 비절개에 해당하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경우는 피부 절개가 아닌 눈 안쪽 결막을 통해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이는 흉터가 없습니다. 대신 피부와 근육을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에 처짐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피부와 근육보다 깊은 층에 안화 지방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와 있는 안화 지방을 안쪽에서 박리해서 볼륨이 부족한 눈물 고랑 부분에 세 군데 고정해서 채워주게 됩니다. 얼굴 쪽에서 보면 튀어나와 있는 눈 밑은 자연스럽게 들어가 보이게 되고, 꺼져 보이던 눈물 고랑 부분은 채워지게 됩니다. 수술 후에 흉터도 없고 당연히 회복 기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안검 수술의 경우에는 결막이 아닌 속눈썹 바로 아래쪽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물론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만 눈밑 피부는 매우 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대부분 크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절개를 하는 이유는 튀어나온 지방의 양이 많고, 하안화 지방 또 눈 주변 지방들을 이용해서 눈밑 주변의 굴곡을 다 채워줘야 되고, 늘어진 눈밑의 근육도 당겨주고 여분의 피부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안검 수술은 절개 쌍꺼풀 수술처럼 재수술이 쉽지 않고, 재수술할 때 수술 결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첫 수술을 얼마나 제대로 잘 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수술입니다. 실제로 눈밑이 매끈해지면 다크서클이 좋아지고 개선됐다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색소 침착 자체가 개선되지는 않더라도 이 튀어나온 지방으로 그늘졌던 부분이 개선되면서 눈밑이 평평해지면 빛 반사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히 눈밑이 보다 밝아 보이게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케이스 사진 보시겠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고 눈 밑이 불룩해 보이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보기보다 피부의 처짐은 심하지 않아서 하안검 수술보다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계획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지방의 양은 많은 편이어서 재배치할 공간을 충분히 방리했고, 재배치할 지방 역시 충분히 위치시켰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피부 쪽의 시술은 전혀 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눈밑이 많이 밝아진 모습입니다. 튀어나왔던 눈밑이 개선되었고, 꺼져있던 눈물고랑 부분이 잘 채워지면서
피곤해 보이던 느낌도 많이 좋아진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분 보시면 애교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눈 밑 지방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 여분의 지방을 아래쪽 눈물꼬랑 인대를 박리해준 뒤에 공간을 만들어서 재배치해줬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눈물꼬랑 인대의 박리입니다. 이 인대가 눈밑 지방의 아래쪽 경계이기 때문에 이 인대를 충분히 박리하고 공간을 만들어서 재배치하고 고정해주지 않으면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금세 재발하고 맙니다. 이 인대는 안화의 경계에서 4~5mm 정도 떨어져 있고 폭도 꽤 넓고 위아래로 알륜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구조물들을 정확히 확인해 가면서 박리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안검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범위가 전체적으로 넓고 재배치할 범위 역시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물꼬랑 영역을 넘어서 광대 쪽까지 경계가 보일 정도로, 즉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안화지방을 이용한 재배치 외에 추가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세히 보시면 눈밑 피부에 얇은 가로주름들이 보입니다.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피부를 팽창시키기 때문에 눈밑 주름을 덜 보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데, 수술 전에도 이 정도의 주름이 보인다는 것은 피부 제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안검 수술을 계획했고 수술 후 한 달째 모습입니다. 안화 지방과 눈 주변 지방들을 이용해서 안화 주변 굴곡을 정리하고 알륜근을 이용해서 하안검의 탄력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처진 피부를 제거하고 수술을 마무리한 뒤의 모습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수술 시간은 보통 한 4~50분 정도 걸리고요. 하안검 수술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수술은 수면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 편하게 주무시는 상태에서 통증 없이 진행됩니다. 회복 기간의 경우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상처가 없어서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의 멍과 부기가 빠지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안검은 일주일 뒤에 실밥 제거가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수술 후 일주일 정도까지 멍과 부기가 아무래도 가장 심하고요. 물론 완전히 다 회복하는 데는 몇 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수술 1주 전부터는 수술 중에 출혈을 줄이기 위해서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 같은 약들의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술 3일 전부터는 무리한 음주 등은 피해 주시고요. 수술 당일에 4시간 전부터는 금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에 한 2~3일 동안은 냉찜질을 자주 해주시고 오래 누워있기보다는 자주 산책하고 움직이시는 것이 부기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얼굴에 힘이 들어가는 과격한 운동이나 재채기, 무리한 동작은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조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다크서클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하안검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으신데요. 사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눈밑 지방이 신경 쓰이시는 바로 그 순간이 제일 적당한 수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을 일찍 할수록 수술 후에 피부 탄력의 회복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눈밑 지방이 튀어나온 정도와 피부에 늘어진 정도에 따라서 맞는 수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담당 의사를 만나서 정확한 상담 후에 수술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찬 성형 정보를 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디바인 성형외과 원장 송선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